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습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명 중 4명은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 장만하고 나름대로 저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후에 가난해졌을까요? 제가 주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잘못 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식한테 무리하게 보태주고 체면 때문에 과소비하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것저것 사들이고 한 번에 벌어보겠다고 위험한 투자에 손댔다가 모두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어도, 조금만 신중했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고 건강도 나빠진 뒤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하나씩 바꿔나가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65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될 돈 씀씀이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 씀씀이 바로 자식에게 무리한 경제 지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돈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도와주는 것과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제 지인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되신 분인데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2억 원을 보탰습니다. 그 돈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꼭 성공해서 2배로 갚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사실까요? 기초연금의 의지에 근근히 살아가십니다. 아들은요? 다시 직장을 구해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한테 돈을 갚을 여력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라되 자식은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한다.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실수할 권리도 그 실수로부터 배울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보태주는 순간 자식은 배우지 못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익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 노후를 잃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이가 집을 사겠다고 해서 전세금 일부를 보탰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이 없어도 대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딸은 그냥 부모한테 받으면 이자도 안 내니까 편하겠다 싶어서 부탁한 거였어요. 여러분,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쓰면 다시 채울 수 없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중용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와주되 무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자식이 진짜 위급한 상황, 예를 들어 중병에 걸렸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편하게 살고 싶어서 혹은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부모 돈을 기대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자식도 진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변 시선 때문에 돈을 쓰는 것,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골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골프 안 쳐 어디 좋은 데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안 하는 것 같고 왠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채를 삽니다. 비싼 브랜드로 삽니다. 골프복도 사고 골프화도 삽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데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어봅시다. 정말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억지로 하는 건 아닌가요? 또 어떤 분은 명품 옷을 사십니다. 이 나이에 뭐 하러 명품을 사 이렇게 물으면 그래도 사람은 품위 있게 살아야지라고 답합니다. 품위요? 품위는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위는 태도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나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항상 즐겁다. 만족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편안하고 만족하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요. 친구가 좋은 식당 간다니까 따라갔고 친구가 비싼 차 사니까 나도 샀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진짜 내가 원했던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 따라 산 인생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남의 인생 사는 거 그만두시고 내 인생을 사십시오. 세네카는 우리는 남의 삶을 살느라 자신의 삶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친구가 골프 치든 등산하든 명품 입든 편한 옷 입든 그건 그 사람 인생입니다.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진짜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보다 동네 국밥집이 더 좋으면 국밥집 가십시오. 골프보다 동네 공원 산책이 더 좋으면 산책하십시오. 명품 가방보다 튼튼한 시장 가방이 더 실용적이면 그걸 쓰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한 겁니다.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주변 시선 때문에 쓰는 돈, 그건 허세입니다. 허세는 통장만 비우고 마음은 채우지 못합니다. 진짜 나를 위한 소비, 진짜 내가 즐거운 소비를 하십시오. 그게 진짜 품위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고위험 투자 이야기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코인 한번 해봐. 대박 난 사람 많아. 이 주식 지금 사면 2배는 간다더라. 부동산 경매 배워서 한 건 올려봐. 솔직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통장에 있는 돈 보면 답답합니다. 이자는 쥐꼬리만큼 붙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대로 가면 돈이 줄어들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번쯤 한 방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룰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투자해서 손해봐도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가진 돈이 마지막입니다.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어르신을 알고 있습니다. 70대 중반이신데요. 지인 소개로 코인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올랐습니다.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신이 나서 1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폭락했습니다. 1천만 원이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그 돈으로 그냥 적금 들걸, 예금 넣어둘걸, 왜 욕심을 부렸을까? 벤저민 프랭클린은 한 푼을 아끼는 것이 한 푼을 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맞는 투자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예금, 국채, 안전한 펀드 이런 것들입니다. 수익률은 낮아도 원금은 지켜줍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내가 투자 전문가입니까? 내가 시장을 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위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아니오일 겁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한 방을 꿈꾸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 또 다른 분은 부동산 경매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적 문제, 세금 문제, 수리비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원금도 못 건지고 팔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소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저축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고위험 투자는 도박입니다. 도박은 항상 판을 벌인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강과 의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파도 금방 나았습니다. 밤새 술 마셔도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을 끕니다. 허리 한 번 삐끗하면 몇 주를 고생합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꽤 됩니다. 중병이라도 걸리면 그때부터는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갑니다.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보험료 아깝다고 최소한만 유지하셨습니다. 건강검진도 귀찮다고 안 받으셨습니다. 운동?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팔팔해. 아픈데 하나 없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 실려가서 수술받고 중환자실에서 몇 주 계셨습니다. 의료비만 수천만 원 나왔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처리했지만 본인 부담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다음입니다. 재활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결국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쓰셨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건강할 때 투자하십시오.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고 좋은 음식 드십시오. 그게 진짜 전략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 아깝다고 줄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부담스러워도 나중에 병 걸리면 그 몇 배, 몇십 배를 내야 합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이런 건 필수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식품에 돈을 많이 쓰십니다. 홈쇼핑에서 이것저것 사십니다. 이거 먹으면 무릎 좋아진대, 이거 먹으면 혈압 내려간대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병원 가십시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의사 상담 받으십시오. 그게 훨씬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플라톤은 몸의 건강 없이는 마음의 평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돈도 시간도 행복도 잃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아침 산책, 가벼운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검진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입니다. 이게 쌓이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무료함 때문에 돈을 쓰는 것,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TV만 보자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뭘 하자니 막막합니다. 그러면 무료함이 밀려옵니다. 외로움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전화가 옵니다. 텔레마케팅입니다.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까? 처음엔 거절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친절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보입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 이것 정도는 살 수 있지. 그렇게 건강식품을 삽니다. 한 번 사면 또 전화 옵니다. 이번엔 다른 제품입니다. 지난번 거 드셔보니 어떠셨어요? 이번엔 더 좋은 거 나왔어요. 또 삽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면 집에 먹지도 않는 건강식품이 가득합니다.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심하니까 TV를 켭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뭔가 팔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50% 할인. 오늘만 이 가격. 귀가 솔깃합니다. 전화를 겁니다. 그렇게 필요 없는 물건들이 집에 쌓입니다. 또 어떤 분은 카페나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속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대합니다.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안을 합니다. 이거 투자하면 매달 수익 나와요. 같이 해요. 다단계입니다. 혹은 사기입니다. 하지만 외로운 마음에 믿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날 위하는 것 같아. 그렇게 돈을 넣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믿습니다. 더 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나가고 무언가를 하려 하고 그러다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무료함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무료함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입니다. 돈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소비로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일시적입니다. 순간은 위로가 되지만 나중에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대신 다른 걸 찾으십시오. 도서관 가서 책 읽으십시오. 동네 산책하십시오. 자원봉사하십시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좌 들으십시오.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하십시오. 노자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잃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적게 소비하는 자는 적게 잃습니다. 무료함을 돈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의미로 채우십시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행복은 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는 데 있더라고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손주 봐주는 게, 동네 산책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행복은 소비에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활동에서, 의미에서 옵니다. 그러니 무료하다고 홈쇼핑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텔레마케팅에 속지 마십시오. 대신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진짜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무리한 경제 지원하지 마십시오. 도와주되 책임지지는 마십시오. 둘째, 주변 시선 때문에 돈 쓰지 마십시오. 허세는 통장만 비우고 마음은 채우지 못합니다. 셋째, 고위험 투자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쌉니다. 다섯째, 무료함을 소비로 달래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우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될 겁니다.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자식 보면 안쓰럽고 친구들 보면 위축되고 돈 벌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외로움도 밀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70대? 80대? 그때는 더 늦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자식 도와주는 게 부모 도리다가 아니라 자식도 어른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이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괴테는 나이 드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식 걱정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을 산에 오르면
봄보다 더 많은 꽃을 본다. 봄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지고, 가을꽃은 수수하지만 오래간다. 인생도 그렇다. 젊을 때는 화려하게 피고, 늙어서는 오래 남는다. 여러분의 가을 인생이 오래오래 아름답게 남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떳떳하게 평온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돈은 쓰라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쓰십시오. 나를 위해 쓰십시오.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풍요로울 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서 풍요로울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며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며 위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